이번 시간에는 혈치론이라는 명리학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치론이라는 명리학은 이전 시간에 기초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적천수에 있는 체형정신편에서 원류라는 이론을 발전시켜서 만든 명리학이 혈치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혈지론은 제가 2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 온 이론이기도 합니다. 일단 원류라는 적천수에 있는 원류라는 내용을 보면은 어, 이 혈지를 찾기 위해서는 오행상생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간 대 월지의 비율은 거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명리학의 틀에 가장 많이 벗어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중심으로 명리학을 살펴보게 됩니다만은, 혈지론 같은 경우에는 천간과 지장간을 중심으로 명리학의 운을 살펴보고, 천간과 지장간을 중심으로 한 해의 운을 판별하거나 월운을 판별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혈지론에서는 오행 상생의 흐름, 즉 이것을 용맥이라고 하는데, 이 용맥을 구하는 것은 혈지라는 혈지라는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용맥을 구해야 됩니다. 용맥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오행 상생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행 상생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용월혈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용비혈, 용일혈, 용미혈, 용두혈, 이러한 5가지 오혈론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오혈론은 필자가 물론 이 오혈론은 제가 20년 동안 원류라는 이론을 공부를 하면서 5가지 이론으로 분류를 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언급되어 있지만은, 혈지론의 혈지는 앞서 언급했듯이 동영상에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은 사주팔자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주팔자의 용신, 즉 오행의 균형을 잡아주는 용신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에서 용-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이 용신운이라고 하는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용신운이라고 하는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대체로 돈과 부귀, 이 모든 것을 거머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혈지론에서 말하는 혈지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혈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돈뿐입니다. 부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 많이 벌 수도 있고 작게 벌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성의 경우 기륭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성의 경우 기륭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사주팔자를 통해 가지고 용신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혈지론에서는 십성에 맞게끔 그 운의 순응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게 되고, 십성에 맞지 않게 그 운에 따른 역행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상 같은 경우에는 어, 직업의 이직을 말하는데, 만약에
만약에 대운에서 식상운이 들어왔을 때 그의 수능에서 직업을 이직을 하고 싶어진다고 했을 경우 이직을 한다고 한다면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지만은 식상운이 아닌 다른 인성운에 직업 인성운에 직업 이직을 하고자 한다면은 인성운은 거래 계약 운이기 때문에 직업 이직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십성운에 위반되는 이것은 십성운에 위반되는 행동, 즉 운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렇기 때문에 십성 같은 경우에는 기륭이 따로 없고 희용신이라는 것조차 존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맞는 운에 식상이면 식상운에 맞게끔 인성이면 인성운에 맞게끔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순행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모두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편이고, 만약에 이를 따르지 않고 역행을 하게 되면은 힘든 생활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용신과 혈지를 잡아야 하느냐 하면은 용신과 혈지라는 것은 단순하게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용신운이나 혈지운에는 다른 것과는 상관없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혈지운과 용신운이 오게 되면은 하는 일과는 별도의 문제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는 별도의 문제로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 돈에서 내가 쓸 만큼 쓰고 마진이 어느 정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대략 마진이 남는 비율이 40%에서 30% 정도 마진이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혈지나 용신운이 아닐 때도 돈이 들어올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대체로 90% 이상 돈을 다 쓰게 되는 경우입니다. 즉 나머지 10%도 특별하게 남기지 않고 다 쓰게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혈지나 용신운이 아닐 때 들어온 돈은 나의 손에 남는 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혈지론의 명리학을 혈지론이라는 명리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혈지와 용신에 의해 그 다음에 혈지론의 오혈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혈지론의 오혈론 중에서 이 용월혈, 용비혈, 용일혈, 용미혈, 용두혈 이 5가지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용월혈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문사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스크린샷으로 용월혈이라는 여기에 스크린샷으로 용월혈이라는 요점과 그에 대한 예제 사주를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용월열 같은 경우에는 사주팔자에서 일간이 월지를 생주하면 용월열이 성립됩니다. 사주팔자에서 일간이 월지를 생주하면은 용월열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월지가 식상일 경우에 용월열이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용월혈이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용월혈이 해당하게 되면은 용맥의 시작점을 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혈지라는 것은 아까 언급했듯이 사주팔자에서 사주팔자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팁인데, 용맥의 끝점은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십성이 됩니다. 이 직업의 십성이 이거는 하나의 팁인데, 용맥의 끝점은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직업의 십성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용맥의 끝점이 식상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서비스업 계통 또는 연구직 또는 해외 활동 또는 예술, 연기 이런 쪽으로 언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재능이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재능은 반드시 혈지를 통해 가지고 직업을 정해야 됩니다. 즉 재능은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재능과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싶어하는 직업이 있고, 그 다음에 혈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재능을 통해 가지고 빚을 낼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직업을 이렇게 겹쳐서 이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직업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즉, 나의 마음과도 마음적으로 하고 싶은 직업과 그 다음에 재능이 있는 직업이 같이 겹쳐지는 부분, 이 겹쳐지는 부분을 추천을 한다고 한다면은 자신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직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과 재능이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루어지는 사주팔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팔자를 통해 가지고 용월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찾아내는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를 조금 더 크게 옆에다 적어 놓았는데, 이 사주팔자에서 용맥을 찾아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토, 금, 자,
이 사주팔자를 이 옆에 조금 더 크게 적어 놓았는데, 이 옆에 조금 더 크게 적어 놓았는데, 여기서 용맥을 찾아보면은 용맥이라는 거는 사주팔자에서 오행상승의 흐름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죠. 오행상승의 흐름을 찾아보면은 시간 기토에서 년간 신금으로 흘러가서 월간 신금으로, 그 다음에 일간 임수에서 멈추게 됩니다. 즉 흐름은 토생금 금생수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용맥은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러면 이 기토는 시작점은 기토가 되고 끝점은 임수가 됩니다. 자, 시작점은 기토가 되고 끝점은 임수가 됩니다. 그런데 일간과 월지를 비교해 보면은 일간이 수생목을 해서 생조를 하고 있죠. 즉 월지가 식상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월지가 식상에 해당하는 사주팔자를 두고 용월혈 사주라고 합니다. 이 용월혈 사주는 용맥의 시작점을 혈지를 한다. 즉 시작점이 기토죠. 그럼 이 기토가 곧 혈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언급한다면은 용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조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기신이 되는데, 기토가 음이기 때문에 보조혈은 반드시 정화가 됩니다. 보조혈은 반드시 정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주팔자의 희용신을 구할 때 용신이 구해지면은 용신을 극하는 오행, 즉 목이라는 이 기신을 막기 위해서 금이라는 것을 식상을 희신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혈지론에서는 이러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혈지를 도와주는 인성을 희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되면은 시작점이 기토이고 끝점이 임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3번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용맥의 끝점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직업의 십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끝점이 일간 임수이기 때문에 비겁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작점이 기토이고 끝점은 임수인데 혈지는 기토고 보조혈은 정화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끝점이 끝점이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직업이 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끝점은 비겁입니다. 비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겁일 때는 인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즉 끝점이 일간 임수 비겁이기 때문에 인성은 금이 되겠죠. 그것도 금 중에서 경금이 됩니다.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이기 때문에 경금이 편인이 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교육계통,
병의원 계통, 그 다음에 부동산 계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쪽으로 직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직업이지 이것이 곧 재능이 있는 직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능이 있는 직업은 이 혈지 기토, 즉 기토는 정관이 되죠. 즉 정관은 사무 관리직 또는 공직, 공무원, 공기업, 자 이런 쪽으로 권유를 하게 되는데 이 정관은 보통 혈지이기 때문에 재능이 있는 직업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관이라는 것과 편인이라는 것에 편인이라는 직업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것을 구해주게 되면 직업을 권유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정관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직이나 공직, 공무원,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찍이 공부 운이 들어와 가지고 학업 운이 좋다고 한다면은 변호사를 권유한다거나 또는 병의원 계통을 권유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거나 세무사나 회계사도 좋겠죠. 하지만은 물론 교육 계통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초중고 선생님은 괜찮습니다만은 학원 강사는 그다지 권유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계열 같은 경우도 늘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이 교집합 안에 포함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대운을 보고 운에서 어릴 적부터 학업운이 들어와 가지고 초년에 공부를 꽤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은 가장 권유하는 것은 변호사나 병원 계통 쪽에 즉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또는 공부를 많이 했다면 변호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주팔자에서 비겁 천간에 비겁이 있다고 한다면은 강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단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병원 계통보다는 변호사를 많이 권유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혈지론 오혈론 중 첫 번째 혈지론 오혈론 중 첫 번째 용월혈을 찾아보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혈을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혈을 찾아보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주상담가였습니다.